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32년 전 국립극장입니다. 당시 수사 발표에 의하면 문세광은 무대를 향해 모두 4발의 총을 쏘았고 그중 한 발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았던 영부인 유경수의 머리를 명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총성은 모두 7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발은 누가 쏘았고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유경수 여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총알은 과연 누구의 총에서 나온 걸까요? 32년 전 문세광의 재판이 진행되던 법정. 당시에도 초미의 관심사는 어느 총알에 유경수가 죽었느냐 하는 점이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달 부분적으로 공개된 수사 결과에는 사건 당일 총성을 분석한 기록이 들어있다. 일반 시민들 앉아주세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범인 문세광은 실수로 첫 발을 자신의 허벅지에 쏜 후 연단, 불발, 유경수, 태극기를 차례로 맞추고 체포되고 그 뒤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총에 합창단원과 무대 천장이 맞는다. 당일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기념식 녹화 테이프의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7발의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땅 있죠? 예. 따당, 따당. 그 다음에 맨 뒤에 가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분석 결과 현장의 총소리는 모두 7발. 그런데 수사 결과에는 없던 총성이 나타났다. 총알 있고 유경수를 저격하기 직전에 나타난 이 총성까지 합치면 화면에서 6발의 총성이 들려야 하는데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이것이 첫 번째 총성. 우리가 그동안 5발의 총성밖에 들리지 않는다. 다른 총성의 잔향은 아닐까? 룸에 쏘는데 어느 지점에서 퐁 쏘니까 잔향이 하나도 없더라. 어느새 갑자기 에코가 생기더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코 그런 것, 이 소리가 에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새로 발견된 총성까지 4발 총성의 간격은 불과 0.2초에서 0.4초 사이. 유경수가 총을 맞는 이 순간 허벅지를 쏜 문세광의 첫 발을 0초로 놓았을 때 6.6초에서 7.4초까지 불과 0.8초 사이에 4발의 총성이 울린 것. 밀집된 4발 중에 2발만이 문세광의 총에서 발사된 것이다. 총성을 분석하면 이 중 어떤 것이 문의 총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격발 지점이 같을 때, 총이 예를 들면 A라는 총하고 B라는 총을 녹음해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러면 약간의 차이점을 알 수 있지만, 격발 지점도 다 틀리고, 또 그 마이크로폰 특성이 지향성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폰이기 때문에 아마 그 파형 자체만 가지고 A라는 총이다, B라는 총이다 말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많죠. 고함 소리에 묻힌 현장의 총성만으로는 총기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수사 결과에 명시된 탄착점과 총알이 날아온 방향, 그리고 총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문세광이 쏜 마지막 총알은 태극기와 그 뒷면 벽을 관통했으며 무대 왼편에서 발사된 총알이 합창단석의 장봉화 양을 맞추었다. 그런데 장봉화 양이 총을 맞은 것은
문세광이 제압된 직후 왜 추가 발사를 한 것일까?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앉았는데다 백을 던져놓고 그게는 이제 포도시 기어 올라갔지. 올라가서 여기 일어나려고 이렇게 팡팡 쏴대요. 그 뒤에서. 흔히 이번 할머니가 올라오니까 육녀사를 해꾸지 하러 오는 사람이다 했던 모양이죠. 그냥 내려보고 싼 긴데 내가 안 맞고 우리 봉화가 내 앞에 앉았거든요. 그 봉화가 맞았지. 또 다른 탄원은 천장에서 발견되었다. 이 탄원은 대통령 연단 바로 옆에서 발사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장봉화 양이 총에 맞고 1분 14초가 흐른 뒤 일반 시민들 앉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발사된 것이다. 당시 현장 상황을 보면 범인 문세광은 체포되었고 대통령 박정희는 방탄 연설대 밑에 몸을 피하고 있었다. 이때 대통령 곁에 있던 경호원 중 한 사람이 장례 정리를 목적으로 발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런 소리를 냈을 텐데 일반 시민들 앉아주세요. 여기서 이제 이 소리 역시 정밀 분석을 해보았다. 그런데 소리의 패턴이 총성과는 달랐다. 총소리가 좁게 집중된 반면 이 소리는 넓게 퍼져 있다. 총소리라기보다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충격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대 위에 있던 경호원이 천장을 쏜 게 아니라는 말인데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연단 오른쪽이죠. 연단 오른쪽에서 끝까지 연설 시작하실 때까지 계시다가 다시 옆으로 나오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는 절대 연단 위에서 총 쏜 사람은 없었다. 없다. 그에서는 없습니다. 연단 옆에 선 경호원이 청중 진압용으로 발사했다는 지점에서 실제로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다. 수사 결과에는 7발의 총성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불발은 소리가 나지 않고 장봉화 이후엔 총성이 없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새로이 총성을 발견했고 밀집된 이 4발에 유경수, 천장, 태극기가 맞은 것. 그렇다면 주인 없는 천장의 탄원은 누가 어디서 쏜 것일까? 박정규를 포함해 무대 위에서는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다. 문세광을 제압한 후 발사된 총알은 장봉화 양이 맞은 것 하나뿐. 그렇다면 천장을 쏜 탄환은 밀집된 4발의 와중에 객석 어딘가에서부터 날아왔다는 얘기다. 당시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서울시경 감식계장은 새로운 주장을 한다. 네 번째는 그 오케스트라 앞에서 이 대산이라고 하는 유공자가 발을 걸어서 넘어지면서 오케스트라 그 탁자를 짚으면서 왼손으로 짚으면서 격발한 게 천장하고 벽 그 사이에 맞았습니다. 그러면 문세광이는 총을 4발 쐈습니다. 한 발은 권총이 남아 있습니다. 5발짜리인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세광은 이미 4발을 쏘았기 때문에 유경수를 쏠 탄환이 없었다는 것. 각도로 보나 문세광이가 저격을 했다. 경호관이 나왔다. 거기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육룡사 앞에서 아롱아롱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사탄이다 육룡사 저격을 여지가 없습니다. 수사 결과에는 문세광의 제4탄은 천장이 아닌 유경수를 저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제4탄은 어디에 맞았을까? 당시 화면을 느리게 돌려보면 문세광의 마지막 2발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세광이 쏜 4번째 탄환.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탄환이다. 정면에서 촬영한 화면 왼쪽 아래로 문세광의 총이 보인다. 같은 화면을 확대해보면
마지막 발사 성광까지도 뚜렷하게 목격된다. 이 장면과 유경수 피격 순간을 비교해보니 문세광이 마지막 탄환을 쏘기 전까지 유경수는 움직이고 있다. 문세광이 마지막 탄환을 쏜 이후 유경수는 쓰러진다. 문세광의 네 번째 총알에 유경수가 맞았다는 수사 결과 발표는 사실이 아니었다. 유경수를 죽게 만든 것은 마지막 두 발 중 하나. 몇 탄에 맞았나라는 거는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간격이 0.3초, 0.25초 정도인데 5, 6발 저 중이거든요. 저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근데 저 중에서 5번째, 6번째인지는 모르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맞았다고 하는 것들은 그게 뭐 반동 시간도 있고 그 나온 것처럼 반동 시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본다 그러면 0.몇 초 사이에 반동이 어떻게 될지 또 날아가는 다른 속도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있니까. 0.2초 간격으로 날아온 두 개의 총알 중 하나만 문세광이 쏜 것이다. 그가 유경수의 저격범일 가능성은 100%가 아니라 50%라는 이야기다. 가장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현장에서 있던 탄환이거든요. 5발 중에서 2발 빼고 3발은 그러면은 탄환 3개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탄환 3개가 같은 총에서 발사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명확하죠. 사건 다음 날 현장 검증에 나선 수사관들이 제일 먼저 찾았던 것도 바로 탄환. 그런데 현장에 임해보니까 탄두가 하나도 없습니다. 탄두가. 탄두는 통상적으로 탄환을 이르는 말.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들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그래 찾고 있는데 국립극장 소도구 주임이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또 자정에 15일날 자정이죠. 그러니까 전 16일날 가서 현장 검증에 나갔는데 명을 받고 말이죠. 그 자정에 경호실에서 다 수거해갔습니다. 햇수고 오지 마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최종적으로는 초기에 보관은 경호실에서 했죠. 초기에. 문제의 총알이 32년 만에 공개됐다. 수사 결과를 보면 육군과학수사연구소에 탄환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태극기와 연단 그리고 문세광의 오발탄이 있을 뿐 유경수의 탄환은 빠져있다. 유경수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은 아닐까. 수술 전에 단순 두개골 사진을 찍고 그걸 확인했어요. 근데 그 머릿속에 총알이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총알은 머릿속에는 없었고.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사건 3일 후 뒤늦게 또 하나의 탄환이 발견된다. 발견 위치는 무대 동북측 막 아래. 이 탄환이 영부인 유경수를 맞춘 우리가 찾고 있던 문제의 총알은 아닐까. 탄실 부분은 없고 바깥에는 뿌리 자켓만 있는 거예요. 몸통에 뚫고 나오면 그렇게 부서지진 않아요. 감정 결과 이 탄환은 문세광이 발사한 것이 아니었다. 청와대 경호실에 들어가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보니까 총이 오발한 것이 나오고 다 알아. 그럼 총집에서 이렇게 집어 넣다가 뻥 쏘면 땅바닥을 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튕겨가지고 그게 콘크리트 맞으면 탄두가 다 찌그러지겠죠. 바닥에서 쐈으니까. 극장 로비 오른쪽. 경호원의 오발은 이번에 새로 발견된 총성. 즉 밀집된 4발 중 2번째 총성일 가능성이 크다. 발화 지점이 틀리거나 격발한 지점이 틀리거나 아니면 격발했을 때 각도가 그 마이크로폰에서부터 방향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쐈든지 2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탄환 회수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추가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국립극장의 인부들이 총알을 줍는가 하면 다 찾은 탄환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발술장이 총알이 어디서 날라왔느냐, 어떻게 어딜 맞았느냐, 그런 걸 막 보고 있었어요. 탄환? 네, 탄환을 확인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직후 경호실장 박정규가 유경수를 관통한 총알을 습득. 이틀 후 중정에 넘긴다. 하지만 공개된 수사 기록을 보면 중정은 그 총알을 국과수에 의뢰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발사된 7발의 총알 중 문세광이 쏜 3발을 포함 5개의 탄환을 찾았지만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를 진 2발은 여전히 오리무중.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유경수를 죽게 한 탄환, 과연 누구의 총에서 발사된 것일까? 현재까지 공개된 기록과 기술로는 유경수의 저격범이 과연 누구인지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의 총성과 탄환에 대한 수사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총성이 아닌 것을 총성이라고 하고 다 찾은 탄환을 잃어버렸으며 결정적인 탄환은 수사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를 죽게 했을지도 모를 정체불명의 2발의 총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난 32년간 그 2 총알의 정체를 한 번도 찾으려 한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사건 발생과 동시에 범인은 문세광이라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수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수사를 잘 못해가지고 범인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서 문세계 같은 사람을 교수대에다가 억지로 죄인 아닌 죄인을 사형까지 시켰다. 이건 우리가 사형당해야지 진짜. 그죠? 우리가 사형당해야 돼. 마지막 발포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된 문세광. 총기 5발로 자신의 허벅지를 쏜 그는 치료를 받은 후 남산 중앙정보부로 보내진다. 16일 날 오후 한 6시쯤 퇴근 무렵인데 당시에 신직수 정보부장께서 나를 부르더라고 방으로. 그래서 올라갔더니 문을 들여다 놓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30시간 이상 신문을 해도 일체 입을 열지 않는다. 그래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묵비한다. 매우 답답하다. 침대에 누운 상태로 사건 이틀째가 되도록 말이 없었다는 문세광과 당시 중정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 김기춘의 첫 만남. 제 칼의 날을 읽었지요. 이것이 제 일문입니다. 그랬더니 누워있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면서 읽었습니다. 선생님도 읽었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적어도 남은 나라에 와서 대통령을 저격할 정도의 각오와 그런 걸 갖고 온 혁명가라면 그 좀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그 행동을 말해야지 비겁하게 묵비하고 있느냐. 김기춘의 설득에 드디어 문세광이 입을 열었다. 일단 입을 떼자 그는 밤을 새워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자백한다. 공작금을 건네받은 위치와 일시, 훔친 권총 케이스를 버린 장소는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한다. 범인 문세광은 동 김호령의 지령에 의하여 망경보호에 승선하여 북계 홍자원으로 이날 밤의 진술을 토대로 17일 문세광의 배후가 밝혀진다. 오사카 이쿠노 서지부 조총련 정치부장 김호령이 북괴의 지령을 받아 사건을 지시했다는 것. 사건 32년 만에 한국 언론 최초로 그를 만났다. 오사카 외곽에 살고 있는 그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문세광을 만나셨을 때 무슨 얘기들 주로 하셨어요? 대체로 뭐 인사 나누는 정도지. 예. 대체로. 아니 만나면 인사는 응당한 일이 아닙니까? 잘 있느냐? 내가 총련 지부의 정치부장의 입장에서 우리 정세를 잘 봐야 된다. 문세광 씨 집에도 뭐 여러 번 가셨었습니까? 아니 집에는 안 가고 그저 그 골목에 가서 뭐 인사나 나누고 하는 그 정도지. 하지만 문세광은 그에게서 공작금을 받았다는 일시와 장소를 자백했는데 내한테 권총을 구입할 자금을 받았다. 그리 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어머니 예금 통장에서 돈을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그 집어 냈다. 그거 뭐 며칠 후에 다 밝혀졌죠. 일본 신문에. 이상한 일은 또 있었다. 그는 사건을 위해 권총 2자루를 훔쳤는데 그중 하나는 오사카항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두 번째 가택 수색 때 문제의 총이 다다미 밑에서 발견된다. 첫 번째 가택 수색에서는 찾아내지 못했던 총이었다. 最初家にあるなんて言うてないもん。いや、最初の時には拳銃出なかったんだよ。最初の時は、だから容疑が違うんじゃん。だけど全部家宅捜査で全部。床下調べてましたよ。一階入会とかやってました、それは。なんでいつから。いや、わからん。それはわからん。 문세광의 자백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사실들. 김호령은 사건 3일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 응. 그러면 일본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수사 뭐 어떻게들 하든가요? 내한테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요. 수사 직접 안 받으셨어요? 나 한 번도 뭐 이제 호출을 당한 일도 없고, 일본 경찰 수사본부 당국이 내한테 질문한 일도 없고, 돈 모르죠, 그게. 그게 이상하잖아요. 왜 오라고 안 했는가 말이지. 아니, 수사본부가 나를 오라 하면 나 응답합니다.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나고 싶다 하는 말도 없고. 선생님이나 총련이 거부한 것도 아니고. 거부한 것도 아니고. 왜 일본 당국은 한국 수사본부가 배후로 지목한 인물을 수사조차도 하지 않은 것일까? 안녕하세요. 당시 일본 수사를 지휘했던 경시청 경비 책임자를 만났다. 朝鮮少年がもしこの事件に関係していると、その疑われたに十分な証拠があるということになれば捜査したでしょうね。捜査あるいは私は知らないけども捜査しようとしたのかもしれないけども十分な材料がなかったんでやめてしまった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 그쪽 수사가 사실대로 아닌 것이지. 에? 우리는 뭐 우리 말을 맺는 거 아니란 말이요. 말을 맞는 거 아니지 우리는. 응? 본인이 전부 다 자백하는데 에? 그 이상 무엇을 우째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세광이 직접 그렸다는 이 2장의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건 하루가 지나 순순히 자백을 했다던 문세광은 왜 거짓 자백을 한 것일까? 나 8월 16일 저녁에 들어왔어. 이게 8월 16일 조간이에요. 8월 16일 조간이라. 날짜 글쎄, 그때 아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정도는 알려졌나? 문세광이 입을 다물고 있던 사건 이튿날 조간 신문에 저격 사건이 대서특필됐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의 경력은 물론이고
방 안에 어떤 포스터가 붙어 있는지, 사실과 다른 진술인 훔친 총기를 항구해버린 이야기까지 기술돼 있다. 기사에 의하면 이 내용을 수사본부가 발표했다는데, 내가 알기에는 8월 16일 밤부터 그런 조서가 나오지, 뭐 수사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8월 15일에 무슨 기록이 없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수사본부가 뭘 발표했다 하는 것은 뭐 발표에 뭐 물어보고 해서 취재한 내용을 혹시 그 발표 형식으로 했는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나도 뭐 30년이 지나나 노니. 네. 일명은 아무개다. 어떻게 해서 수사본부는 사건 당일 저녁에 이 모든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 중정에서 이미 입수되고 중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신문에다가 마치 수사본부가 발표한 것처럼 쓴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게 본부가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때는. 발표하신 적이 없지. 아니 그게 15일날 오후에 말이야. 당장 내가 시골에 있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오후 4시인가 하신 거 왔는데 그 시간에 언제 이런 걸 알아가지고 발표를 해. 에? 이게 중정에서 나온 거야. 중정에서 나왔다는 이 기사의 내용은 문세광과 말을 맞춘 듯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일치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사건 이튿날 조간의 기사가 나려면 적어도 사건 당일 몇 시간 만에 이 모든 정보를 파악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혹시 중앙정보부는 오래전부터 문세광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안중근 의사를 가장 존경했다는 저격범 문세광. 도대체 문세광은 어떤 인물이길래 대통령 행사장인 국립극장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일본에서 나고 자란 제1교포 2세 문세광. 그는 한국청년동맹 활동가였다. 한국청년동맹, 이른바 한청은 민단 내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반독재 민주화를 외치던 반박정희 세력. 문세광은 항상 시위대의 선두에 있었다고 한다. 뭐 스파 영화나 영화 세계에서 볼 때도 말이죠. 이름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지. 왜 대중운동 하고 있는 사람이 뽑아서 그걸 시키겠느냐. 보통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생각해도 말이죠.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시 오사카는 그 이전 해인 73년에 벌어진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인해 반박정희 운동이 아주 활발했던 곳이다. 박 정권에 대한 도전이 거센 만큼 한국 정보기관의 활동도 활발했다. 물론 영상을 보고 해야 되지. 첫째, 수로가 몇 시부터 몇 시, 수로가 뭐, 내빈 누구누구, 또 일본 정당에서 누구누구, 또 다 해서 하고 또, 요만한 이 대포레코나, 내가도 거기 주머니에 갖고 녹음한 거 전부 드려야 되죠. 한청의 분들은 영사관이나 중정 쪽에 다 보고가 됐었겠네요. 물론이죠. 한청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전부. 아무래도. 얼굴들도 대충 다 알겠네. 그 대사관에 1등 서기관, 뭐 참사관 뭐 있잖아요. 그 속에 중앙정보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밝혀 있는 거예요. 한청의 요주의 인물에 대한 첩보는 민단을 통해 영사관에 전해졌고 결국 중앙정보부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한청과 골목 한 개를 사이에 둔 민단. 과격한 시위대의 선두 문세광을 영사관에서는 과연 몰랐을까? 그 사람이 왜 한국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래라. 왜냐면 문세광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도로사가 중요한 사람이고 일품에 내주의 시키는 거예요. 일품에 1등급 요주의 인물 문세광. 그러나 영사관은 그에게 일본인 이름의 비자를 발급해준다. 그 사람의 얼굴이 유명했어요.
주인공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이름을 바꿨다 해도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금방 알고. 금방 오사카 영사관에서 발급해준 비자로 그는 총을 지닌 채 공항을 유유히 통과하였고 입장객이 엄격히 통제된 광복절 기념식장에 들어간다. 행사장 출입증인 비표도 없었던 문세광. 그는 어떻게 현장에 들어갔을까? 입구를 지키지 않습니까? 입구에 다 지키죠, 그야. 경호실 분들이 지키시나요? 입구에는 경호실 사람도 있고, 담당고 또 경호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찰관도 있고, 경호실 직원들이 다 문에 다 하나씩 다 있어요. 비피 없이 들어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어쨌든 출입을 안 시킬 겁니다. 그럼 출입을 시킨다고 그런다면은 글쎄 어떤 경우에 출입을 시킬지 그건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현장에는 입장객 5명당 경호원이 1명꼴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14일 국립극장에서 이제 청와대 팀하고 합동회의가 있어서 우리 계획을 그렇게 완화해라. 당시 경비 소홀로 파면당한 경찰들에 의하면 사건 바로 전날 청와대 경호실에서 갑작스레 경비 완화를 지시했다는 것. 경호실장 지시하에 수색을 하지 마라. 또 제1교포니까 친절하게 대하라. 이것이 아주 이렇게 지시하달이 되어 있는 성이라. 행사 중에 입장했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문세광은 식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식장 안에 들어가 있었다. 문세광 앉은 쪽으로부터 그 열 사이를 내가 다 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보는데 그때 리봉으로 비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 여우더라 이 말이야. 어마에 이제 당신 비표가 나이 됐을까라 저쪽으로서 이제 일본말로 해서 내가 백화트로 나오라고 그랬지 문세광이를. 로비로 쫓겨나온 문세광. 이곳에서 수송되던 그는 대통령이 극장 로비를 지나기 직전 다시 한번 경호원의 눈에 띄는데 사람을 좀 비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누구냐 정보과장한테 물어본 게 이제 내가 리봉이 이제 비표가 없어서 쫓겨나던 사람이다. 제일 교포냐? 교포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내 말은 그 사람이 집어 다시 그 자리에 넣은 거야. 뭐야? 부 통제관이 있었지만 내가 기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데 장경호관이 어느 장관을 만나러 온 사람이요. 응? 느닷없이 장관을 만나러 온 사람으로 둔갑한 문세광. 경호계장 덕분에 그는 다시 기념식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집어넣은 거야 문세광이를. 그래도 내가 왜 그러면 들어왔을까? 그래서 뒤에가 서 있었단 말이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내가 뒤에가 있으니까. 내가 바로 뒤에가 딱 무장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위압감을 준다 그래서 좀 우리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빠졌다고 자꾸 무전이 오기래. 응? 그게 참 좋지 않는 상황이죠. 그 빠져가지고 이제 이쪽 뒤로 왔는데 이제 이게 장내에는 별로 없죠. 앉은 사람만 경호관이 한 2명 있지 나머지는 이제 빠지니까. 경호관들이 밖으로 나가라는 무전을 받고 불과 몇 분 후 총성이 울리기 시작한다. 문세광을 도와준 보이지 않는 손. 그 정체는 무엇일까?
문세광을 장관을 만나러 온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경호실 경호계장. 경호원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부책임자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왔습니다. 근데 왜 오셨어요? 선생님 좀 뵈러 왔는데요. MBC인데요? 예? 사건 후 도미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그는 서울에 살고 있었다. 왜 문세광이 들어올 때 장관을 만나러 왔다라고 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애들하고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난 할 말이 없고 기억하고 있는 게 없다 하는데 뭘 들으시려 그래요. 내가 아는 게 없다는데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안 하고 내보다 더 잘 알고 내보다 더 높고 더 한 사람 많은데 하필이면 날 붙드는. 사건이 나던 날 아침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문세광이 묵었던 호텔에 나타난다. 그리고 문세광의 방을 열어달라고 한다. 손님의 허락 없이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 이제 호텔 팔리시대로 쭉 옥신각신했죠. 협조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신랑이가 좀 이렇게 거칠은 신랑이지 않지만 말로 신랑이가 좀 있었는데 그분이 신분증, 이 폐용하는 신분증 있죠? 어디 신분증인데요? 중앙정보부. 저격 사건이라는 말만 했으면 일이 쉬웠을 텐데 기관원은 이유를 숨긴 채 신랑이 끝에 문세광의 짐을 압수하기 시작한다. 815 D하고 슬래시하고 데이 이렇게 써놨다. 815 D-Day라는 메모를 비롯해 권총을 숨겨 들어온 것으로 밝혀진 빈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리고 투쟁 일기. 그 투자도 그 약자로 쓴 투자였죠. 정자가 투쟁 일기. 그 내용 중에 김일성, 수령, 경애, 충성, 날짜별로 쭉 한 일주일 정도? 중정요원은 약 10종류의 압수품을 들고 1030호를 떠났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신 건 언제쯤입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은 기억만 하던 11시는 안 됐을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하는 10시 반이나 10시 40분이나 이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념식하고 관계가 되니까 기념식 10시에 시작하니까, 거기에 소흥동을 지나가는 그 에스코트하는 사이커차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그 들린 시간으로부터 그렇게, 오래된 후 시간이 아니다. 영부인 유경수가 피격당한 시각은 10시 23분. 장봉화 양이 구급차로 옮겨진 시각은 10시 30분경. 앰뷸런스에 벌써 누가 누워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문세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람 머리 있는 데다가 어떤 남자들이 이렇게 총을 막 권총을 이렇게 대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부상을 저 사람도 부상을 당했나. 왜 저기다 총대를 문세광이가 뭔지 모르니까 왜 총대를 저렇게 대고 있나. 자신의 다리에 총기를 오발한 문세광이 구급차에 실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각 호텔로 찾아온 중정요원. 중정에서는 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사건 당일 수사를 담당했던 중정육국에서 중정부장에게 보낸 보고서를 보면 1년 전에 그가 개인적으로 쓴 편지의 내용부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액자의 그림까지 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내용들이 전부 그렇지. 그날 당장 보고를 해야지. 집값 보고해야지. 그거야. 누구 범인이 누구라는 걸 자기가 보고를 안 하면 어떡해? 요주의 인물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국 입국 후의 상황은 어떨까? 호텔 안에 있던 여행사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일주일 전
그의 방에서 한국 남자가 전화를 받는다. 한국 남자가 받았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서 뭐 그때 여보세요라고 그랬다고 그랬나요? 그래요. 예. 맨 처음에 여보세요 그랬더니 다시 얘기했더니 저 또 이러고선 저 또 맞대 이러고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문사마냐고 이제 우리가 물었죠. 처음에 받았던 사람이 여보세요 소리하고 저 또 맞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사건 이틀 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최소한 2번 이상 한국말을 쓰는 남자가 방 안에 함께 있었던 것. (150페이지가) 넘는 자술서를 써가며 사건을 자백했던 문세광. 하지만 숱한 공범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한국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건 직후 여행사 직원은 중정의 수사를 받았고 한국말을 쓰는 남자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8월 23일이었는데 그날이 오늘 나한테 얘기한 이 부분은 얘기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한 10여 년 이상을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었죠. 네, 누구한테든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 밤 그녀에게 사실을 함구하라 당부한 사람은 당시 국무총리인 김종필. 김종필 씨가 직접 오셨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할 사람도 아니고 정확합니다. 아니, 김종필 씨하고 직접 연대했어요. 저희는 국무총리가 거기에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착각하신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전혀. 네,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 후배분하고 같이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김종필 씨를 같이 봤어요? 그럼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난 거니까. 왜 김종필은 그날 중정에 나타났을까? 그리고 문세광, 한국말을 쓰는 남자에 대해 왜 끝까지 함구했을까? 문세광 소리가 되게ないことがあるんですよ。言葉を全くできないんですよ。 이 케이스가 중견견 문세광이를 잡은 거. 문세광이 공작을 시작했거든요. 영부인 유경수가 피격당한 시각은 10시 23분. 장봉화 양이 구급차로 옮겨진 시각은 10시 30분경. 앰뷸런스에 벌써 누가 누워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문세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람 머리 있는 데다가 어떤 남자들이 이렇게 총을 막 권총을 이렇게 대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부상한다. 저 사람도 부상을 당했나. 왜 저기다 총대를, 뭐 문세광이가 뭔지 모르니까 왜 총대를 저렇게 대고 있나. 자신의 다리에 총기를 오발한 문세광이 구급차에 실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각 호텔로 찾아온 중정 요원. 중정에서는 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사건 당일 수사를 담당했던 중정 6국에서 중정부장에게 보낸 보고서를 보면 1년 전에 그가 개인적으로 쓴 편지의 내용부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액자의 그림까지 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소소한 내용들이 전부 그렇지. 그날 당장 보고를 해야지. 집값 보고해야지. 그거야. 누구 범인이 누구라는 걸 당장 보고를 안 하면 어떡해? 요주의 인물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국 입국 후의 상황은 어떨까? 호텔 안에 있던 여행사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일주일 전 그의 방에서 한국 남자가 전화를 받는다. 한국 남자가 받았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서 뭐 그때 여보세요라고 그랬다고 그랬나요? 그래요. 예. 맨 처음에 여보세요 그랬더니 다시 얘기했더니 저 또 이러고선 저 또 맞대 이러고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문사마냐고 이제 우리가 물었죠. 처음에 받았던 사람이 여보세요 소리하고 저 또 맞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사건 이틀 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최소한 2번 이상 한국말을 쓰는 남자가 방 안에 함께 있었던 것. (150페이지가) 넘는 자술서를 써가며 사건을 자백했던 문세광. 하지만 숱한 공범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한국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건 직후 여행사 직원은 중정의 수사를 받았고 한국말을 쓰는 남자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8월 23일이었는데 그날이 오늘 나한테 얘기한 이 부분은 얘기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한 10여 년 이상을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었죠. 네, 누구한테든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범인 문세광은 실수로 첫발을 자신의 허벅지에 쏜 후 연단, 불발, 유경수, 태극기를 차례로 맞추고 체포되고 그 뒤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총에 합창단원과 무대 천장이 맞는다. 당일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기념식 녹화 테이프의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7발의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땅 있죠? 예. 따당, 따당. 그 다음에 맨 뒤에 가면 또 이렇게 한발 더 나고. 분석 결과 현장의 총소리는 모두 7발. 그런데 수사 결과에는 없던 총성이 나타났다. 총 있고. 유경수를 저격하기 직전에 나타난 이 총성까지 합치면 화면에서 6발의 총성이 들려야 하는데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첫 번째 총성. 우리가 그동안 신정 5발의 총성밖에 들리지 않는다. 다른 총성의 잔향은 아닐까? 룸에 쏘는데 어느 지점에서 퐁 쏘니까 잔향이 하나도 없더라. 어느새 갑자기 에코가 생기더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코 그런 것, 이 소리가 에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새로 발견된 총성까지 4발 총성의 간격은 불과 0.2초에서 0.4초 사이. 유경수가 총을 맞는 이 순간 허벅지를 쏜 문세광의 첫 발을 0초로 놓았을 때 6.6초에서 7.4초까지 불과 0.8초 사이에 4발의 총성이 울린 것. 밀집된 4발 중에 2발만이 문세광의 총에서 발사된 것이다. 총성을 분석하면 이 중 어떤 것이 문의 총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격발 지점이 같을 때, 총이 예를 들면 A라는 총하고 B라는 총을 녹음해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러면 약간의 차이점을 알 수 있지만, 격발 지점도 다 틀리고, 또 그 마이크로폰 특성이 지향성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폰이기 때문에 아마 그 파형 자체만 가지고 A라는 총이다 B라는 총이다 말하는 거는 무리가 많죠. 고함 소리에 묻힌 현장의 총성만으로는 총기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어디 신고증인데요? 중앙정보부. 저격 사건이라는 말만 했으면 일이 쉬웠을 텐데. 기관원은 이유를 숨긴 채 실랑이 끝에 문세광의 짐을 압수하기 시작한다. 815 하여튼 815 D하고 슬래시하고 day 이렇게 써놨다. 815 D-Day라는 메모를 비롯해 권총을 숨겨 들어온 것으로 밝혀진 빈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리고 투쟁 일기. 그 투자도 그 약자로 쓴 투자였죠.
강자가 투쟁이 그 내용 중에 김일성, 뭐 수령, 경애, 뭐 충성, 날짜별로 뭐 쭉 한 일주일 정도. 중정요원은 약 10종류의 압수품을 들고 1030호를 떠났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신 건 언제쯤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 시간은 기억만 하던 11시는 안 됐을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하는 10시 반이나 뭐 10시 40분이나 이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념식하고 관계가 되니까 기념식 10시에 시작하니까 거기에 소흥동을 지나가는 그 에스코트하는 사이카차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그 들린 시간으로부터 그렇게 오래된 후 시간이 아니다. 영부인 유경수가 피격당한 시각은 10시 23분. 장봉화 양이 구급차로 옮겨진 시각은 10시 30분경. 앰뷸런스에 벌써 누가 누워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문세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람 머리 있는 데다가 어떤 남자들이 이렇게 총을 막 권총을 이렇게 대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부상한다. 저 사람도 부상을 당했나. 왜 저기다 총대를, 뭐 문세광이가 뭔지 모르니까 왜 총대를 저렇게 대고 있나. 자신의 다리에 총기를 오발한 문세광이 구급차에 실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각 호텔로 찾아온 중정요원. 중정에서는 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사건 당일 수사를 담당했던 중정육국에서 중정부장에게 보낸 보고서를 보면 1년 전에 그가 개인적으로 쓴 편지의 내용부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액자의 그림까지 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동 김호령의 지령에 의하여 망정보호에 승선하여 국계 공작원으로 이날 밤의 진술을 토대로 17일 문세광의 배후가 밝혀진다. 오사카 이쿠노 서지부 조총련 정치부장 김호령이 국계의 지령을 받아 사건을 지시했다는 것. 사건 32년 만에 한국 언론 최초로 그를 만났다. 오사카 외곽에 살고 있는 그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문세광을 만나셨을 때 무슨 얘기들 주로 하셨어요? 뭐. 대체로 뭐 인사 나누는 정도지. 예. 대체로. 아니 만나면 인사는 왜 응당한 일이 아닙니까? 잘 있느냐? 내가 총련 지부의 정치부장의 입장에서 우리 정세를 잘 봐야 된다. 문세광 씨 집에도 뭐 여러 번 가셨었습니까? 아니 집에는 안 가고 그저 그 골목에 가서 뭐 인사나 나누고 하는 그 정도지. 하지만 문세광은 그에게서 공작금을 받았다는 일시와 장소를 자백했는데 내한테 권총을 구입할 자금을 받았다. 그리 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어머니 예금 통장에서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그 집어 냈다. 그거 뭐 며칠 후에 다 밝혀졌죠. 일본신문에. 이상한 일은 또 있었다. 그는 사건을 위해 권총 2자루를 훔쳤는데 그중 하나는 오사카항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두 번째 가택 수색 때 문제의 총이 다다미 밑에서 발견된다. 첫 번째 가택 수색에서는 찾아내지 못했던 총이었다. 最初家にあるなんて言うてないもん。いや最初の時には現状出なかったんだよ。最初の時はだから容疑が違うじゃん。だけど全部家宅捜索で全部床下調べてましたよ。1階2階とかやってましたそれは。なんでいつからん。いやわからんそれはわからん。
문세광의 자백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사실들. 김호령은 사건 3일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 응. 그러면 일본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수사 뭐 어떻게들 하든가요? 조정에서 5번째, 6번째인지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맞았다고 하는 것들은 그게 뭐 반동 시간도 있고 그 나온 것처럼 반동 시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 0.몇 초 사이에 반동이 어떻게 될지 또 날아가는 다른 속도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0.2초 간격으로 날아온 2개의 총알 중 하나만 문세광이 쏜 것이다. 그가 유경수의 저격범일 가능성은 100%가 아니라 50%라는 이야기다. 가장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현장에서 있던 탄환이거든요. 5발 중에서 2발 빼고 3발은 그러면은 탄환 3개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탄환 3개가 같은 총에서 발사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명확하죠. 사건 다음 날 현장 검증에 나선 수사관들이 제일 먼저 찾았던 것도 바로 탄환. 그런데 현장에 임해보니까 탄두가 하나도 없습니다. 탄두가. 탄두는 통상적으로 탄환을 이르는 말.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들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그래 찾고 있는데 국립극장 소도구 주임이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또 자정에 15일날 자정이죠. 그러니까 전 16일날 가서 현장 검증에 나갔는데 명을 받고 말이죠. 그 자정에 경호실에서 다 수거해갔습니다. 횟수고 오지 마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최종적으로는 초기에 보관은 경호실에서 했죠. 초기에. 문제의 총알이 32년 만에 공개됐다. 수사 결과를 보면 육군과학수사연구소에 탄환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태극기와 연단 그리고 문세광의 오발탄이 있을 뿐 유경수의 탄환은 빠져있다. 유경수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은 아닐까. 수술 전에 단순 두개골 사진을 찍고 그걸 확인했어요. 근데 그 머릿속에 총알이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총알은 머릿속에는 없었고.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사건 3일 후 뒤늦게 또 하나의 탄환이 발견된다. 발견 위치는 무대 동북측 막 아래. 이 탄환이 영부인 유경수를 맞춘 우리가 찾고 있던 문제의 총알은 아닐까. 탄신 부분은 없고 바깥에는 뿌리 자켓만 있는 거예요. 몸속에 뚫고 나오면 그렇게 부서지진 않아요. 지금 왔는데 그 시간에 언제 이런 걸 알아가지고 발표를 해? 이 중에서 나온 거야. 중정에서 나왔다는 이 기사의 내용은 문세광과 말을 맞춘 듯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일치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사건 이튿날 조간의 기사가 나려면 적어도 사건 당일 몇 시간 만에 이 모든 정보를 파악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혹시 중앙정보부는 오래전부터 문세광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안중근 의사를 가장 존경했다는 저격범 문세광. 도대체 문세광은 어떤 인물이길래 대통령 행사장인 국립극장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일본에서 나고 자란 제1교포 2세 문세광. 그는 한국청년동맹 활동가였다. 한국청년동맹, 이른바 한청은 민단 내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반독재 민주화를 외치던 반박정희 세력. 문세광은 항상 시위대의 선두에 있었다고 한다. 뭐 스파 영화나 영화 세계에서 볼 때도 말이죠. 이름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지. 왜 대중운동 하고 있는 사람이 뽑아서 그걸 시키겠느냐. 보통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생각해도 말이죠.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시 오사카는
그 이전 해인 73년에 벌어진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인해 반박정희 운동이 아주 활발했던 곳이다. 박 정권에 대한 도전이 거센 만큼 한국 정보기관의 활동도 활발했다. 모든 영상을 보고 해야 되죠. 첫째, 수로가 몇 시부터 몇 시, 수로가 뭐, 내빈 누구누구, 또 일본 정당에서 누구누구, 또 다 해서 하고 또, 요만한 이 테이프 레코더, 내가도 거기 주머니에 갖고 녹음한 거 전부 드려야 되죠. 한청의 분들은 영사관이나 중동 쪽에 다 보고가 됐었겠네요. 물론이죠. 한청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름 올라가 있어요. 전부. 아무래도. 얼굴들도 대충 다 알겠네. 그 대사관에 1등 서기관, 참사관 뭐 있잖아요. 그 속에 중앙정보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밝혀 있는 거예요. 한청의 요주의 인물에 대한 첩보는 민단을 통해 영사관에 전해졌고 결국 중앙정보부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한청과 골면 탄환 회수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추가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국립극장의 인부들이 총알을 줍는가 하면 다 찾은 탄환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발술장이 총알이 어디서 날라왔느냐, 어떻게 어딜 맞았느냐, 그런 걸 막 보고 있었어요. 탄환? 네, 탄환을 확인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직후 경호실장 박정규가 유경수를 관통한 총알을 습득. 이틀 후 중정에 넘긴다. 하지만 공개된 수사 기록을 보면 중정은 그 총알을 국과수에 의뢰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발사된 7발의 총알 중 문세광이 쏜 3발을 포함 5개의 탄환을 찾았지만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를 진 2발은 여전히 오리무중.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유경수를 죽게 한 탄환. 과연 누구의 총에서 발사된 것일까? 현재까지 공개된 기록과 기술로는 유경수의 저격범이 과연 누구인지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의 총성과 탄환에 대한 수사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총성이 아닌 것을 총성이라고 하고 다 찾은 탄환을 잃어버렸으며 결정적인 탄환은 수사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를 죽게 했을지도 모를 정체불명의 2발의 총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난 32년간 그 2 총알의 정체를 한 번도 찾으려 한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사건 발생과 동시에 범인은 문세광이라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수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수사를 잘 못해가지고 범인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서 문세기 같은 사람을 교수대에다가 억지로 죄인 아닌 죄인을 사형까지 시켰다. 이건 우리가 사형당해야지 진짜. 그죠? 우리가 사형당해야 돼. 마지막 발포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된 문세광. 총기 5발로 자신의 허벅지를 쏜 그는 치료를 받은 후 남산 중앙정보부로 보내진다. 16일 날 오후 한 6시쯤 퇴근 무렵인데 당시에 신직수 정보부장께서 나를 이런 소리를 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이 소리 역시 정밀 분석을 해보았다. 그런데 소리의 패턴이 총성과는 달랐다. 총소리가 좁게 집중된 반면 이 소리는 넓게 퍼져 있다. 총소리라기보다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충격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대 위에 있던 경호원이 천장을 쏜 게 아니라는 말인데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연단 오른쪽이죠.
연단 오른쪽에서 끝까지 연설 시작하실 때까지 계시다가 다시 옆으로 나오신 거네요. 그 사이에는 절대 연단 위에서 총 쏜 사람은 없었다. 그 외에서는 없습니다. 연단 옆에 선 경호원이 청중 진압용으로 발사했다는 지점에서 실제로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다. 수사 결과에는 7발의 총성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불발은 소리가 나지 않고 장봉화 이후엔 총성이 없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새로이 총성을 발견했고 밀집된 이 4발에 유경수, 천장, 태극기가 맞은 것. 그렇다면 주인 없는 천장의 탄원은 누가 어디서 쏜 것일까? 박정규를 포함해 무대 위에서는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다. 문세광을 제압한 후 발사된 총알은 장봉화 양이 맞은 것 하나뿐. 그렇다면 천장을 쏜 탄환은 밀집된 4발의 와중에 객석 어딘가에서부터 날아왔다는 얘기다. 당시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서울시경 감식계장은 새로운 주장을 한다. 네 번째는 그 오케스트라 앞에서 이대산이라고 하는 유공자가 발을 걸어서 넘어지면서 오케스트라 그 탁자를 짚으면서 왼손으로 짚으면서 격발한 게 천장하고 벽 그 사이에 맞았습니다. 그러면 문세광이는 총을 4발 쐈습니다. 한 발은 권총이 남아 있습니다. 5발짜리인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세광은 이미 4발을 쏘았기 때문에 유경수를 쏠 탄환이 없었다는 것. 각도로 보나 문세광이가 저격을 했다. 경호관이 나왔다. 거기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육룡사 앞에서 아렁아렁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상판이다 사판이다. 경호관이 어느 장관을 만나러 온 사람이요. 응? 느닷없이 장관을 만나러 온 사람으로 둔갑한 문세광. 경호계장 덕분에 그는 다시 기념식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집어넣은 거야, 문세광이라. 그래도 내가 왜 이러면 들어왔을까? 그래서 뒤에가 서 있었단 말이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내가 뒤에가 있으니까. 내가 바로 뒤에가 딱 무장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위압감을 준다 그래서 좀 위에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빠졌다고 자꾸 무전이 오기래. 응? 그 참 좋지 않는 상황이죠. 그 빠져가지고 이제 이쪽 뒤로 왔는데 이제 이게 장내에는 별로 없죠. 앉은 사람만 경호관이 한 명 있지 나머지는 이제 빠지니까. 경호관들이 밖으로 나가라는 무전을 받고 불과 몇 분 후 총성이 울리기 시작한다. 문세광을 도와준 보이지 않는 손. 그 정체는 무엇일까? 문세광을 장관을 만나러 온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경호실 경호계장. 경호원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부책임자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왔습니다. 근데 왜 오셨어요? 선생님 쪽에 왔는데요. MBC인데요? 예? 사건 후 도미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그는 서울에 살고 있었다. 왜 문세광이 들어올 때 장관을 만나러 왔다라고 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애들하고 그런 말 한 거 보는데 난 할 말이 없고 기억하고 있는 게 없다 하는데 뭘 들으시려 그래요. 내가 아는 게 없다는데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안 하고 내보다 더 잘 알고 내보다 더 높고 더 한 사람 많은데 하필이면 날 붙드는. 사건이 나던 날 아침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문세광이 묵었던 호텔에 나타난다. 그리고 문세광의 방을 열어달라고 한다. 손님의 허락 없이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 이제 호텔 할리시대로 쭉 옥신각신했죠. 협조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신랑이가 좀 이렇게 거칠은 신랑이지 않지만
말로 실랑이가 좀 있었는데 그분이 신분증, 이 폐용하는 신분증 있죠? 어디 신분증인데요? 중앙정보부. 저격 사건이라는 말만 했으면 일이 쉬웠을 텐데 기관원은 이유를 몇 탄에 맞았나라는 거는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간격이 0.3초, 0.25초 정도인데 5, 6발 저 중이거든요. 저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근데 저 중에서 5번째, 6번째인지는 모르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맞았다고 하는 것들은 그게 뭐 반동 시간도 있고 그 나온 것처럼 반동 시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본다 그러면 0.몇 초 사이에 반동이 어떻게 될지 또 날아가는 다른 속도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있는. 0.2초 간격으로 날아온 2개의 총알 중 하나만 문세광이 쏜 것이다. 그가 유경수의 저격범일 가능성은 100%가 아니라 50%라는 이야기다. 가장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현장에서 있던 탄환이거든요. 5발 중에서 2발 빼고 3발은 그러면은 탄환 3개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탄환 3개가 같은 총에서 발사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명확하죠. 사건 다음 날 현장 검증에 나선 수사관들이 제일 먼저 찾았던 것도 바로 탄환. 그런데 현장에 임해보니까 탄두가 하나도 없습니다. 탄두가. 탄두는 통상적으로 탄환을 이르는 말.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들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그래 찾고 있는데 국립극장 소도구 주임이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또 자정에 15일날 자정이죠. 그러니까 전 16일날 가서 현장 검증에 나갔는데 명을 받고 말이죠. 그 자정에 경호실에서 다 수거해갔습니다. 횟수고 오지 마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최종적으로는 초기에 보관은 경호실에서 했죠. 초기에. 문제의 총알이 32년 만에 공개됐다. 수사 결과를 보면 육군과학수사연구소에 탄환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태극기와 연단 그리고 문세광의 오발탄이 있을 뿐 유경수의 탄환은 빠져있다. 유경수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은 아닐까. 수술 전에 단순 두개골 사진을 찍고 그걸 확인했어요. 근데 그 머릿속에 총알이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총알은 머릿속에는 없었고.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사건 3일 후 뒤늦게 또 하나의 탄환이 발견된다. 발견 위치는 무대 동북측 막 아래. 이 탄환이 영부인